자, 오늘은 양력으로 2046년 2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6년 1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병인년 경인월 갑진일이 되겠고 일지는 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 간목일간이 되겠고요.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일간과 월령을 먼저 사주로 볼 때는 먼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일간 간목일간이죠. 간목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목이 될 것이고요. 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간목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건 천간에 있는 것이고 지지로 인목과 묘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지지로 인목은 천간의 간목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지지의 묘목은 천간의 을목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유를 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대립목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큰 나무입니다. 소나무, 전나무, 참나무 등등 이와 같은 큰 나무를 간목이라고 하고요. 을목 같은 경우는 회목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화초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과 양목은 그 성향 성질이 다르다. 간목은 큰 나무이기 때문에 곧게 위로 쭉쭉 뻗어서 올라가는 향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목은 곧게 자라는 우리 이솝우화의 참나무와 갈대 같은 이 얘기가 있었죠. 이때 참나무가 간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갈대는 뭐 화초도 비유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을목이라고 해서 저 갈대 같은 것에도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목 같은 경우는 뻣뻣해서 잘 휘어지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갈대라든가 화초는 부드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잘 휘어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간목 같은 경우는 본시 간목의 용도는 큰 나무 성목이 되면은 작벌에서 뭘로 사용한다? 큰 나무 제목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간목의 용도인 것이고요.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초라고 해서 꽃을 피우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신을 치용하는 그 법에서 간목은 기본적으로 경금과 간목을 위주로 경금과 정화를 위주로 용신을 치용하게 되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병화와 개수를 위주로 치용하게 된다. 물론 이제 뭐 경금이 없으면 경금이 없으면 신금 쓰고 정화 없으면 병화 쓴다 이렇게라고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간목은 경금으로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또 설명드리겠지만 병화로서 따뜻하게 하고 개수로서 을목의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간목이 태어난 월령이 인월이죠. 인월. 지금은 인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춘이라고 합니다. 초춘. 자, 봄에는 간목이 됐던 을목이 됐던 눈목이라고 해서 또는 맹아라고 해서 큰 나무도 새 싹이 이렇게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시 간목은 왕하게 되면은 경금을 치용하는 것인데 춘절에 봄에 나무는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금을 쓰기보다는 왕한 목의 기운을 발산을 해서 새싹이 돋아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왕자의 설이라는 말이죠. 왕자의 설은 뭐예요? 왕신은 억제할 수도 있지만은 왕신은 그거를 설기순세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가는 왕할 때 통제, 억제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어떤 일가는 왕할 때 설기순세해서 왕한 기운을 겉으로 발산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월 또는 묘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왕하지만 월령을 득해서 왕하지만은 경금보다는 화를 치용하는 것이 화를 치용해서 목화 통명을 이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격은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자, 양목인 간목이 월지에서 목의 임관지를 만났기 때문에 걸록격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격이 있겠고요. 만약에 인중에 있는 뭐가 투출한다? 병화가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격이 식신격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자, 인월에 병화가 투출을 하게 되면 식신격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을 치용하지 않고 왕한 목의 기운을 갖다가 화로서 발산시킨다.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병화를 보게 되면 목화 통명이 된다. 그리고 인월 같은 경우는 초춘이기 때문에 아직 전 계절인 겨울의 한기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조우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초춘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잎을 봉오리를 틔우기 위해서는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연간의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목화통명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만 얻으면 좀 더 좋을 것인데 연지 보게 되면은 다시 인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목은 계속 왕해지는데 목이 왕하니까 굳이 일간이 왕한데 수로서 수생목 해줄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해 말씀드리는 것은 왕세와 한열은 다르다. 인월에 목이 이렇게 많아서 왕하지만은 춘한이라고 하죠. 봄에 가뭄이 들게 되면은 나무가 아무리 왕하더라도 봄에 물이 없으면은 나무가 고사 말라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봄에 농사 지어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고 눈이 없고 강가에 물이 없어서 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으면은 거기다 모내기라든가 화초 같은 거 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해서 일간이 왕한 것은 왕한 것이지만 한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수가 있어줘야 된다. 이거 굉장히 건조한 거 아니에요? 건조해서 나무가 바짝바짝 마르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다행히 일지에서 진토라고 하는 것을 얻었죠. 진토의 특징은 진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간신히 진중에 있는 개수를 조금 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고요. 월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한 목의 기운을 발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작보하라는 것은 그렇게 좋게 볼 수는 없죠. 만약에 뭐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경금은 수를 생하는 용도로는 쓸 수 있지만은 목을 작보라는 용도로서는 좋게 볼 수는 없겠다. 춘불용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병화가 그래도 이렇게 경금을 억제시켜 주는 것은 뭐 그럭저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고,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가 부족한 것을 생시에서 어떻게 보충해 줄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생시 갑자시가 있습니다.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연지에서 자수를 얻었고요. 정인, 그다음에 진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진 수국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만 되더라도 뭐 그 수가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점. 인월의 천간에서 병화를 보고 지지에서 수를 보게 되면 천화지윤이라고 해서 하늘은 맑고 지지는 윤택해서 간목이 꽃을 화게 피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을축시 같은 경우는 습토 2개를 얻었다. 뭐 이 정도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뭐 진중개수, 축중개수 이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목화운으로 갈 때는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겠고요. 여명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금수니까 이 정도의 수만 있어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고, 만약에 이제 병인시라든가 정묘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진중개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목화운보다는 금수운 쪽으로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병인시가 됐을 때 여명의 경우에 병술대운이 오잖아요. 이렇게 진술충이 되는 거, 진중개수가 매몰돼 버리고요. 그다음에 원료 병신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이제 인신충 되는 좀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뭐 그럭저럭 넘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개미, 이모, 신사는 수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병인시는 너무 수기가 진중개수 하나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수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정묘시도 마찬가지고 남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이건 진짜 진중개수 하나를 가지고 목화운을 만나야 되니 원국에서 수를 좀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중개수 있는데 굳이 쓸데없이 토가 많아지는 것이 과연 좋을지는 약간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기사시 역시나 진중개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금 수기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게 되겠고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우시, 신미시 역시나 뭐 경금 있다 하더라도 수는 진중개수 하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점. 이 사주가 진중개수 하나밖에 없다라고 해서 조금 나무가 수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인성의 수가 좀 부족한 것이고, 반대로 임신시라든가 이렇게 계유시가 되게 되면은 좀 수기가 좀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수기가 좀 이제 많아지니까. 근데 임신은 너무 조금 많은 것이 많아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땐 계유시 정도 되면은 좀
적정하지 않을까. 이 진유합금의 개수 투출. 임신은 신중 인수가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초춘에 이렇게 많게 되면은 이제 한기가 생겨서, 물론 어차피 뭐 목화운으로 갈 거라서 나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임신시도 나쁘지 않지만 개유시 정도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여명의 경우에는 뭐 자시 또는 을해시 같은 경우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신계유시로 태어난 를 얻게 되면 한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운이 금수운이다 그러면 너무 인성이 과다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진중계수의 해중의 임수 정도 같고 병화가 이제 뿌리가 튼튼하니 금수운으로 가면은 어느 정도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도 뭐 자시, 유시, 해시 이렇게 선택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명의 경우에는 이제 자시나 해시 정도.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병인시를 선택한다라고 봤을 때는 병술대운, 그다음에 개미 이모는 임수 개수가 천간에 투출해서 들어오긴 하지만 뭐 신사대운 정도의 수기가 부족한 점, 이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을까. 그래서 병인시도 어떻게 보면 여명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생시이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